이번 시간은 제5편 행정조직법 총 그 4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편제에서 행정법 총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강의 학상 편의상 편제를 갖다가 행정법 강론 부분에 넣어가지고 행정조직법 그 다음에 특별행정작용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법 강론, 행정조직법 내지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총 40문제 중에서 행정조직법은 약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행정법 총론으로서 우리가 1편 행정법 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그 다음에 제4편 행정구제법 이렇게 나와 있죠. 40문제 중에서 여기에요. 약 30문제까지 나옵니다. 행정법 총론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 부분, 행정조직법, 여기에서 바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총 40문제 중에서 33문제에서 4문제가 바로 여기 제5편까지가 나오죠. 제5편은 3문제에서 4문제. 이어서 이제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에서 나머지 5문제 정도, 6문제 정도 나옵니다. 당락은 이와 같이 제1편부터 어디까지? 4편까지가 이제 절대 다수가 되죠. 약 70%가 됩니다. 30문제. 그래서 거의 육박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행정조직법에서 이제 국가행정조직법, 여기서 1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조직법과 관계돼서 시험이 1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법, 자치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과 관련돼서 매번 시험 나와요. 매번 시험 나오고 약 2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하고 법조문 문제. 특히 이제 여기 행정조직법은 거의 법 기술적으로 법조문 중심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 국가행정조직법에서 약 1문제, 정보조직법과 관련돼서 1문제, 자치행정조직법에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약 2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법에서도 그 다음에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1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조문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끔 보시면 이제 학설에서 학설과 판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출제 경향 파악은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교재 뒷부분에 바로 내용 공부하시고 바로 뒷부분 가셔서 각 장마다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실려 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고, 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런 형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이런 법조문을 갖다가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제가 행정조직법하고 제 6편 특별행정적용법을 20강 정도에 마칠 겁니다. 보통은 이제 행정구제법까지 끝나면 보통 이제 시험 준비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법하고 특별행정적용법은 보통은 이렇게 중요사항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게 법조문 같은 경우는 딱 체크만 해드려요. 출제 경영하고 체크만 해드립니다. 별도로 여러분들 반드시 정보조직법, 지방자치법, 바로 국가공무원법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 봐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순기술적이고 법조문 내용에서 자주 이제 미리 봐두고 정리를 해 두시고,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이렇게 법조문을 갖다가 행정법 총론 7개하고 여기 행정조직법 법조문 약 5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를 따로 정리합니다. 그때 이제 따로 시험 나왔던 거, 법조문 또 항에다가 이렇게 기출문제 나온 것을 집어넣어서 바로 연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 총설 파트죠. 행정조직법 총설 파트에서 요 기본 이론 부분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1문제가 나와요. 1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설 파트 이렇게 제1장이죠. 보셔야죠. 의미 성질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법이란 제2편에서도 배웠습니다. 제2편에서 행정작용법에 대비된 개념으로서 행정조직법 관계를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이렇게 배우셨어요. 행정상 법률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자,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이미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 객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자, 공부할 때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가 있는데, 자, 둘 다 사람이죠. 자,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간을, 자, 이 사이를 기울이는 것이 행정작용법 관계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2편에서 배웠고요. 맞죠? 그 다음에, 예, 배웠습니다. 이 관계를 2편에서 열심히 배웠죠. 자, 행정 주체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어요. 자, 내부를 넘어서 외부 활동을 하죠. 자, 이 외부 작용 활동 관계가 행정작용법 관계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제 그때 배울 때 이렇게 있어요. 이런 행정 조직 내부, 자, 행정 조직 내부 관계를 채워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때 배웠던 것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행정 주체의 내부 보시면 행정 조직을 만들고 일단은 행정 조직을 만들어야죠. 이 정보 조직, 행정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행정 조직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행정기관을 갖다가 설치하죠.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행정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다 그대로 배웠습니다. 예, 행정권한을 갖다가 부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구성원. 자, 행정권한을 부여한다.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기관 구성원이 누구예요? 우리 공무원이 있죠. 자, 이와 같이 행정조직법은 보세요. 자, 행정조직을 만든다. 국가행정조직이면 이 무슨 법이에요? 예, 정보조직법. 맞죠? 우리 국가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예, 정보조직법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지방자치단체, 그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 이것이 행정조직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정보조직법, 지방자치법 이것이 행정조직법이에요. 맞죠? 자, 이 정보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이와 같이 자, 한 가지 더 들어가네요. 자, 이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그렇죠. 헌법. 예. 헌법과 법률이죠. 법률에 의해서 행정조직이 법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법률 아니겠습니까? 행정조직, 법정주의. 자,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보셨고, 그 다음에 행정권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정보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행정권을 각각의 행정기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을 설치하죠. 여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정보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그죠? 국무총리, 각부. 그 다음에, 각부, 처청. 이렇게까지. 각부. 이 정보조직법 보시면, 자, 우리가 보시면, 각부, 처청국.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행정조직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법도 뭐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요. 자, 이건 이제 행정기관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국무총리, 그죠? 각부, 처청국, 예, 정보조직법에서 만들어지죠. 중앙행정기관은, 자, 보시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부는 연대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죠. 맞죠? 정해지고, 정보조직법에서 이제 부, 처, 청, 국,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바로 행정기관이 여기다 설치돼요. 그죠? 국가라는 행정조직에, 자, 이렇게 설치됩니다. 각각이 또 행정권한이, 자, 헌법과 정보조직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권한이 주어지고, 자, 이때 이제,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정보조직법하고 지방자치법이 되죠. 이게 뭡니까? 국가행정조직, 자치행정조직. 그죠? 예, 1장, 1장, 2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장, 2장 되죠. 요건 이제, 요걸 공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이제, 바로 맨 마지막에 공무원법이 있어요. 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이면, 요 국가공무원법. 그죠? 예. 지방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총 4개를 보는데, 역시나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자, 헌법과 관련된 헌법조항과 정보조직법. 여기서 반드시 1문제 나오고, 지방자치법에서 약 2문제